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가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필봉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필봉이란 붓틀의 즉 호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붓을 운필할 때 붓의 뾰족한 부분을 필액의 가운데에 오게 하여 운필하는 것을 중봉이라 하고, 붓끝을 필액 속에 감추어 모서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장봉이라고 합니다. 만약 붓끝이 필액의 한쪽 면으로 치우쳐 운필하게 되면 편봉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편봉으로 운필하는 것은 서예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붓을 운용하는 용필은 필봉에 달려 있습니다. 붓끝을 바로 하거나 기울게 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순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실하게 하거나 허하게 하거나 등은 모두 붓의 호의 끝인 필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굳세고 가라앉은 느낌이 나며, 장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온화한 맛이 나면서 뼈와 근육을 감출 수 있습니다. 역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점과 핵을 강건하고 중후하게 할 수 있고, 노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정신을 따라 표현할 수 있으며, 척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험준하고 기이한 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붓의 필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면에 나타나는 필액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어찌 그냥 아무렇게나 운필할 것입니까? 바른 필법을 익혀 올바르게 운필하는 것이 서예인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세명가TV 우남 조성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년소속 서예 이론 강의 제15번째 시간이고, 서예 백달의 17번째 마지막 교우 필봉. 필봉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이제 붓을 요 끝을 봉이라고 그럽니다. 봉. 그러니까 필봉이 이제 붓의 끝이죠. 요 필봉에 대해서 오늘 이제 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자꾸 강조하지만, 우선은 내가 붓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하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3년 동안은 붓 다룬 훈련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3년 안에 내 붓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10년, 20년 해도 글씨 안 되는 것은 붓을 못 다루잖아요. 내 붓만 내 마음대로 휘두면은 내 마음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서양화 파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요 밑에 이제 홍해정 오셨는데, 이제 오브제가 뭐냐 이랬는데, 서양화 파트는 오브제를 굉장히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즉 말해서 붓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젓가락 갖고도 사용, 손 갖고도 쓰고, 온갖 거 동원식에서 정말 서양화 쪽 하는 분들 보면요, 자기하고 자기 세계 구축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서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붓도 얼마나 많아요. 양호붓, 점호붓, 토끼털, 돼지털, 우리 사람 임무로 갖고도 하는 것도 붓도 여러 수십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연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아까 밑에 호상관에 칡 갖고 붓 만든다 하잖아요. 칡. 그 다음에 계필이 있거든요. 닭털 갖고 만든 붓도 있고, 붓, 그 다음에 대나무 갖고 만든 죽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마음대로 구사하려면은, 일단 모필부터 내가 마음대로 붓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필 중에서 오늘 요 필봉, 요 붓끝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 시간입니다.
자, 붓을 호라 그러죠. 이 전체를 이제 호라 그럽니다. 우리가 털로자 쓰죠. 붓을 중에서 끝이 뾰족하고 약간 투명한 색깔을 띠는 부분을 필봉이라고 하고, 이 외에 글자의 첫 시작 부분도 필봉이라고 한다. 붓을 운필할 때 붓의 뾰족한 부분을 필액의 가운데 오게 하여 운필하는 것을 중봉이라 하고, 또 중봉 나오죠. 붓끝을 필액 속에 감추어 모서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을 장봉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장봉한다잖아요. 그 끝을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봉을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붓끝이 필액의 한쪽 면으로 치우쳐 운필하게 되면 편봉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편봉으로 운필하는 것은 서법에서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해서에서 예를 들면은, 요 봉이 요 붓, 이 핵 가운데로 열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론상 중봉입니다. 이건 이론상인데 어디까지나 중봉이고, 만약에 붓끝이 이래 안 가고 붓끝이 여기에 치우쳐서 이 붓끝이 봉이 여기 있다면은 이래 쭉 가는 것은 이게 편봉이라 한다고. 그럼 제가 편봉하고, 그다음에 편봉은 붓끝이 운필하는 동안 일어설 수 없는 것을 편봉이라 했습니다. 그죠? 척봉은, 자, 편봉하고 척봉하고 그 차이를 꼭 알아야 됩니다. 편봉은 붓이 운필해서 계속 운행하는 동안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편봉이라 하고, 척봉은 붓을 누웠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척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봉을 하기 위해서는 척봉 도움 없이는 중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척봉 도움이 있어야만이 중봉을 운필할 수 있다. 왜? 자, 한의를 만약에 우리가 해설 한의를 쓴다 하면은 이러한 각도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45도로 하잖아요. 45도 각도를 내야 하는데 중봉으로 붓을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럼 계속 이리 가야 된다 말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때 척봉의 도움이 필요하다입니다. 요 상태를 척봉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중봉을 만들어야 중봉으로 운필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수필을 할 때도 이쪽으로 붓이 놓이잖아요. 이걸 또 척봉이다 말이에요. 이 상태도 척봉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붓끝으로 수필하는 것이 이 척봉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봉은 서법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편봉으로만 글 써요. 전부 다 우리 막 쓰잖아요. 그 전부 다 편봉이에요. 근데 편봉을 하게 되면 붓을 한 면밖에 못 써요. 아니면 두 면, 많이 쓰면 두 면 써도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척봉은 단지 중봉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수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봉은 편봉으로 운필하는 것은 글씨 쓰는 법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단락이에요. 붓의 호의 탄력성은 붓의 끝부분인 봉에 의해 결정된다. 붓 끝부분이죠. 필봉이 길수록 탄력성이 강하고 먹의 함유량도 많아서 글씨를 쓸 때 점과 핵을 자유자재로 운필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 제가 자꾸 여러분들 지금 붓 살 때 볼을 긴 거 사라 그러잖아,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 알고 붓을 구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붓을 이래 코가 있다면은 요걸 우리가 3등분 하면은 그 다음에 전체 반을 나누면 뒤를 부호라 그리고 앞을 전후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등분 하면 요걸 1분필, 2분필, 요거 3분필 한단 말이에요. 3분필. 그럼 우리가 이 호가 길면은, 즉 부호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먹 저장고예요. 먹 저장고. 먹을 저장을, 막 호가 길면은 먹 저장하는 양도 많잖아요. 먹 저장하는 양이 많다는 것은 내가 먹을 한번 찍어서 여러 글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 글자를 쓴다는 것은 또 먹색의 변화가 다양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 호가 짧다면은 한 번 찍고 한 글자밖에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자꾸 제가 권치라는 것이 한 번 찍고 쓰고 한 번 찍고 쓰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한번 푹 찍어서 여러 단을 쓰고 앞에 글씨 첫 획은 먹이 퍼지면은 속도 좀 빨리 가면 되고 먹이 여기 작으면은 속도 천천히 가면 되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조정해야 돼. 그래서 1분필, 2분필, 3분필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16호, 18호, 뭐 25, 요거는 부칙경이에요. 16호 부서로서 1분필로 글씨를 써라. 이랬을 때는 획의 굵기가 요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 최대 굵기가. 물론 요거도 되지만 2분필로 써라. 이러면 획의 굵기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요 굵기가 그 획에 좌우되는 거고. 그래서 3분필은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 글씨가 그 붓에서 아니면 그 글자 크기에서 1분필 아니면 1.5 아니면 2분필이에요. 제일 많이 글씨가 굵다면은. 그래서 여기 획을 길면은 첫째 탄력성이 좋고 그 다음에 먹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붓을 고를 때는 호가 긴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그거예요. 그 다음 붓을 움직일 때 한 번 들면 곧바로 서게 되고 한 번 누르면 붓이 눕게 되고 점과 획을 누르거나 꺾거나 글자와 글자 사이의 종획, 내리끊는 횡획, 옆으로 끊는 획을 교차시키며 서로 연결하는 것도 모두 필동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이런 우리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붓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붓을 내가 샀는데 양호도 있고 겸호도 있고 강호도 있어요. 강호는 먹물이 내려오는 속도 빠릅니다. 겸호는 중간쯤이고 양호는 먹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그 양호를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첫째 이 중국에서 붓을 만들었지만 양털을 그러니까 털을 구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양호예요. 양호고 그다음에 양도 이 부위마다 또 다 틀려요. 양 털 중에 제일 비싼 게 조광몬가 세광몬가 이 겨드랑이 털가 제일 비싸다. 그게 5kg에 몇천만 원. 엄청 비싸요. 그래 호상가나 붓은 제가 30년 전에 그때 부단자로 30만 원 이렇게 산 거였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양호 중에 제일 좋은 붓. 그랬어요. 30만 원, 그때 50만 원씩. 30년 전에. 근데 지금도 붓값이 똑같더라고. 옛날에 지금이나. 근데 그 양호가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글씨에 쓰면은 붓의 탄력을 양호가 제일 이 글씨 쓰는 사람이 운용하기도 어렵지만 대신에 글씨에서 나타나는 맛은 다양성이 엄청 많아요. 강호는 먹물을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 주체를 못해. 못하니까 획이 뭐랍니까? 획이 좀 경직되고 양호처럼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우리 글씨 획은 천년묵은 고목 밑둥이가 되라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그 산에 가보면은 나무가 이래 있다면은 여기 올해 나온 거, 이건 작년 나온 거, 이건 3년 전에 나온 거, 이건 오래됐을 적에 올해 나온 거 보면은 나무가지 매끈합니다. 약간 붉은색 띠면서. 그 다음 작년에 나온 거는 조금 이제 거칠면서 약간 그 회색깔을 좀 띠고, 그 다음 그랬고, 천년문 고목은 우들우들 하잖아요. 우들우들하고
천년묵은 고목은 보면 이 나무 가운데 다 비었으면 텅 비었습니다. 그래 글씨획이 최고로 치는 것이 천년묵은 고목의 밑둥이가 되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 끝이 이래 우들우들하게 낸다고 그걸 이제 이 흉내 낸다고 글 쓰는 우들우들하게 그거는 이제 흉내 내는 것이고 그냥 내 쓰는데도 자연스럽게 천년묵은 고목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쓴데도 그게 하루쯤에는 뭐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필획을 우리가 강으로 쓰게 되면은 이 첫 원래 나온 나무 가지처럼 그런 핵이 나와요. 어떻게 천년묵은 고목핵을 만들기 어려워요. 왜? 먹물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 붓이 빨리 가야 되거든. 양호는 먹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가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저건 할 수 있겠죠. 조절할 수 있겠죠. 있지만 강호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글씨 처음 쓰는 초보자들이 또 강호를 좋아해요. 왜? 이 붓이 알다보다 잘 일어서거든. 근데 양호는 잘 일어서질 않아요. 한번 누우면 이놈 일어날 줄 몰라. 근데 이제 누웠다 이렇게 세우는 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양호 갖고도.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서예의 측면에서 본다면 붓을 운용하는 용필은 필봉에 딸려있다. 자, 용필 하잖아요. 또 제가 설명드리지만 용필과 운필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용필은 제가 협의적인 개념을 했습니다. 협의적인 개념. 운필은 광의적인 개념을 했고, 요건 좁은 의미, 운필은 넓은 의미, 용필은 만약에 한의를 쓴다고 했을 때, 요 기필 부분, 수필 부분이 용필에 해당되고, 요 용필에 해당되고, 운필은 이 전체를 운필이라 칭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붓을 운용하는 용필은 필봉에 달려있다. 필봉이 요 봉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필은 얘 필봉에 달려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내가 붓을 누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끝을 장봉하든 모든 노봉이든 장봉이든 얘가 좌우한다. 이 뒤에 있는 부호는 요 끝에 따라서 자기가 따라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운용될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필봉을 내가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붓끝을 바로 하거나 기울게 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순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실하게 하거나 허하게 하거나 등은 모두 붓의 붓끝, 붓털의 붓호의 끝인 필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참 재밌잖아요. 내가 실하게 하고 허하게 하고 그럼 얘한테 달려있다. 어떻게? 그럼 얘가 주제가 된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운용하는 자가 우리 차 뭐 운전할 때도 골목마다 어떻게 갈 거냐 내가 운전하게 달려있지 차가 지금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붓도 내가 운용하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되어 있지. 내가 할 줄 모르면 얘가 말 들을 것 같아요. 이 붓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붓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붓 쓰면 뻣뻣하죠. 그럼 제가 쓰고 나면 낭창낭창하죠.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 내가 여기서 무슨 다른 그 기름 준 것도 아니고 기계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쓰면 붓이 개척개척하고 여러분 쓰면 붓이 뻣뻣하게 말 안 듣잖아요. 그 붓이 생명체가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붓은 얘가 생명체지 만약 지가 죽는 것 같으면은 누구나 쓴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모든 글 쓰는 사람들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금방 뻣뻣했는데 내가 손만 댔다 가면은 얘가 낭창낭창하냐 이게 또 좀 이따 보면 또 뻣뻣해지고 말 안 듣고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붓이 그래요. 붓이 영악합니다. 말 들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바로 하거나 기울게 하거나 거꾸로 하거나 뭐 순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실하게 하거나 허하게 하거나 모두 요 붓끝을 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굳세고 가라앉은 느낌이 나며 장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온화한 맛이 나면서 뼈와 근육을 감출 수 있다. 역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점과 핵을 강건하고 중후하게 할 수 있고, 노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정신을 따라 표현할 수 있으며, 척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험하고 기이한 맛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이거는 뭐 다 그렇지 고기 끄떡끄떡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서예를 접할 것 되면요, 이 붓을 참 붓한테 맨날 절여야 됩니다. 정말 맨날 절여보세요. 옛날에 이건 여담인데요, 옛날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옛날에는 또 이혼도 안 됐잖아요. 요즘이야 뭐 이혼하고 뭐 니가 내가 가면 끝이지, 옛날에 이혼이 안 됐잖아요. 그래 또 속썩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러더래요. 매일 자기 남편이 잠들면은 그 앞에 절을 매일 100번씩 해봐라. 그거를 100일 동안 하라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 옛날에 뭐 100일 기도하기 똑같이. 그래 하도 이분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 시킨 대로 했대요. 정말 이것도 뭐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100일 뒤에 사람이 바뀌더래. 그래 저는 그걸 믿거든요. 왜 믿냐면요, 우리 그 사람은요 참 무한한 영장의 동물이잖아요. 정말 그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붓을 내가 맨날 붓한테, 아까 제가 붓한 절하라는 것도 그 뭐 무슨 얘기지만, 붓한테 붓하고 내하고 한 몸이 되어야만 붓이 내 말을 들어요. 근데 붓 여러분들 한 몸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돼요. 왜? 그 한 몸으로 겪은 저는 이 모든 사물을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저는 똑같은 생명체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어떤데 팔이 목이 잡을 때는 어떤데 섬뜩할 때가 있어요. 얘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이에요. 얘를 죽여야 되나? 그거 죽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진묵대사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유명했거든요. 유명했는데 자기 노모가 절에와 있는데 여름인데 모기가 하도 걱정이니까 그럴 때 밤에 산신령을 불렀대요. 그 산에 산신령 불러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가 잠 못 주무시니까 모기 좀 데려가라 했더니 그날 이후로 모기가 한 번도 없더래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실화 같은 얘기가 저는 오는데 정말 그러한 진심이 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붓한테 내가 붓을 정말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붓하고 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왜 말 안 듣지? 이리 안 가면 왜 이리 안 가지? 붓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막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글 잘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즐겨야 됩니다. 글씨하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붓만 들면은 잘 쓰지 않은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요. 나는 아무리 안 하려고 하는데 몸이 먼저 잘 쓰려고 딱 폼 잡아요. 근데 그거를 지혜가 있으면 빨리 딱 눈치채고 몸한테 야 하지 마, 힘내려놔 이래야 되는데 덩달아 같이 가거든요. 덩달아 같이 잘 쓰자 딱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뭐 붓이 말 것은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종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죠.
그래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을 글 잘 쓰려고만 하는 마음만 딱 내려놔. 정말 내려놔요. 그냥 시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글 쓴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히 써보세요. 그럼 어느 날 붓이 순종하게 되고 법첩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법첩에 문 안 열어주면 여러분들 법첩이 안 보여요. 근데 한번 가보세요. 가는 날마다 다른 핵이 딱 보입니다. 어제는 안 보이는데 오늘 이 핵이 이렇게 됐구나 딱 보여요. 그때 법첩이 여러분들 문을 열어줍니다.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맘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자 하고. 그러니까 정말 글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그냥 써야 됩니다. 잘 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필봉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붓을 내가 붓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붓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래야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은 알고 그리고 여러분 저 이론하는 거는요 집에 사실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놓고 있다 보면은 뒤에 지금은 절대 못 느낍니다. 가다 보면 요 말이구나 하는 게 딱 나와요. 그걸 쓰다 보면은 이 말이구나.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된 자한테 행운이 오지 아무리 준비하는 사람한테 행운 올 것 같아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거 다 읽어보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어느 날 글 쓰다 보면 이제 이거네 하고 딱 나와요. 아까 붓이 실하거나 가거나 역하거나 순하거나 이런 것은 여기 요때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느껴가야 돼요. 그러자면 이제 붓이 내 식구가 됩니다. 내 식구가 돼요. 무슨 붓을요, 내 식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붓을 그냥 붓이래 이러면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붓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애지중지해줘야 됩니다. 그럼 붓이 딱 도와줍니다. 따라줍니다. 종이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항시 이렇게 존중해주고 딱 만들어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웃습니다. 이렇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럼 글씨는 아주 재밌죠. 그래서 그러한 글씨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손한테 남기면은 그게 대대손손갑니다. 그래서 먹도 실제로 너무 많이 갈아놓고 이틀 지나지 말고요. 요즘은 이제 이거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 넣어놓으면 괜찮지만 그냥 이런 데서 요즘은 한 이틀 지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도 늘 갈아가지고 쓸 만큼 해서 냉장고에 넣고 붓도 늘 내가 어느 정도 좀 한 며칠 쓰면 한 번씩 붓도 한번 씻어주고 그래야지. 요즘 냉장고에 있다고 맨날 냉장고 쳐박아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지필무견 문방사고를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보답해주고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모든 것에 아우를 수 있는 이 동질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어느 날인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하나 반응합니다. 몸도 넓었을 때는 어깨도 쭉 늘어뜨리고 이 잘 쓰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은 그 얼마나 편합니까? 힘 하나도 안 들고 다 되잖아요. 이게 숙제인데 이 스님한테 보여야 되는데 이러면 몸이 먼저 힘이 근육이 딱 들어가고 말 안 듣거든요. 자, 오늘 좀 짧게 했습니다. 짧게 했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아직까지 그 부세자인가 다 안 끝났거든요. 하나하면서 끝날 때는 여러분들 다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